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자, 비전경제연구소 팀장 김지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먼저 수급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죠.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상승세가 여기서 또 이어지고 있고요. HMM, 삼성중공업 등이 현재 눈에 띄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여러 섹터를 다 매수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또 급등 시세가 나왔던 KG 모빌리언스 나왔고요. 5G의 에이스테크,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네페스와 SFA 반도체 매수하고 있고, 엔터주에서는 또 JYP를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도 오늘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수급의 동향 한번 살펴봤고요. 자, 바로 수급 파이터 1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대진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기관은 LG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전기차로 엮일 수는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것보다도 시총 상위 대형주 중에서 아직까지 이제 시세가 회복하지 못하는, 아직까지도 조정을 끝내지 못하는 이제 두 종목군들 중에 어느 종목이 더 먼저 이제 이 변동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포스코 케미칼, LG전자 당연히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인데, 그렇죠. 최근에 주가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이제 이 좋은 모습보다는 이제 불편한, 조금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많았던 이제 두 종목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LG전자는 지금 위치에서 정말 공략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 종목이 아니고 지금 제가 거의 한 달 반 전부터 이야기했던 반도체 IT에만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아서 포스코 케미칼, LG전자 지금 위치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업종은 다르지만 두 기업 모두 비슷한 위치에 있다. 그렇죠.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 느껴집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2차 전지에서 가장 못 간 종목으로는 이미 지금 둘째가 서러울 그렇죠. 정도로 나와 있고요. LG전자도 주가 상승력을 더 가져갔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계속 안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케미칼과 LG전자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자, 일단 김채성 팀장은 기관의 선택, LG전자의 손을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포스코 케미칼이 그럼 여기서부터 더 이제 주가의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죠. 네,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일단 시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저는 LG전자가 조금 더 매력 포인트가 많다. 그러니까 LG전자는 매력적이고 포스코 케미칼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보다 둘 다 지금 위치에서 매력적인데 LG전자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이 투자할 수 있는 이 포인트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이 물류비와 반도체 수급 영향이 좀 많이 컸었습니다. 2분기 그리고 이제 3분기 그러다 보니까 고마진 제품을 좀 판매하는 프리미엄 가전 라인업에서 LG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일단 이 반도체 수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래도 결국 LG전자는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지는 견고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아래 두 번째, 세 번째가 LG전자의 주가 상승하는 이 상승을 좀 제한하는 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됐었죠. 이 GM에서의 배터리팩 불량 사태가 나면서 LG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또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그 위치에서 좀 조정을 받았었던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이 배터리팩 사업 자체를 양도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 동일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LG전자가 이번처럼 굉장히 또 불합리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LG전자는 전통적으로 상고 하저의 패턴을 좀 보였던 기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상반기에 좀 높은 흐름을 보이고 하반기에 조금 다소 저조한 흐름을 보이는 이 패턴들이 굉장히 줄을 이뤘는데, 자, 그렇다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상반기에 높아야 되니까 하죠. 하반기에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저는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카 이슈, 그리고 전장 부품에 대한 영역까지 굉장히 확대되지만, 원래는 이 백색 가전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비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고, 당연히 보험 이사철이 굉장히 많을 때, 혹은 이제 결혼식들이 이제 좀 많을 때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굉장히 주가에 좋은 탄력성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쉬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주변 그렇죠. 지인들의 결혼식이 상당히 맞아요. 많이 잡혀 있습니다. 네. 지금 LG전자는 또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도 궁금한데 차트를 통해서 상고하저의 흐름도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정말 사기 좋은 타이밍인지도 봐야겠습니다. 사기 좋은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초에는 당연히 굉장히 좀 시세가 좋았습니다. 연초는 사실 LG전자만 좋았던 게 아니죠. 삼성전자도 10만전자 간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가고 너도 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당시에 애플카 이슈도 굉장히 제일 좀 컸죠. 핫했기 때문에 한번 큰 시세를 냈다가 지금까지 거의 한 8개월 동안 좀 쉬었어요. 네, 8개월 동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좀 다 잡고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까지의 단기적인 시세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는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목표가는 16만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10만 원이고요. 상고하저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LG전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수급파이터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는 어떤 대진이 펼쳐질까요? 2라운드 파이트! KT와 오스코텍이 만났습니다. 오늘도 업종은 전혀 겹치지 않고요. 네. 또 공통점이 있나요? 공통점은 없는데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선택이냐?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겁니다. 뭐 섹터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일단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지금부터 모아갈 것인가? 아니면 배당을 조금 놓더라도 조금 더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딱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그러한 고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커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을 좀 대표하는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 대 변동성으로 한번 그렇죠. 볼 것 같고 이번 주도 이제 옵션 만기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T와 오스코텍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자, 오늘 기관 또 2승입니다. 제가 요즘 또 아무 말 안 했더니 또 바로 또 기관의 편을 자꾸 드시는데 네. 자, 오스코텍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공교롭게도 오스코텍을 제가 이제 좀 선택을 할 수밖에 공교로운 게 없었던 맞나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매기세를 조금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특히 오늘 들어요. 그렇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제는 좀 긴가민가 했다가 저는 오늘 어느 정도의 한 7, 80%의 좀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오랜 기간 쉬었어요. 뭐 당연히 올 초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 그 일부 테마만 움직였을 뿐 그 외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오랜 기간 쉬었다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해봤을 때 저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 챙겨야 되지만 변동성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한 번 더 크게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일단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제가 오스코텍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에 대한 호실적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유한양액이 이제 대표적으로 팔고 있고 그에 따라 로열티를 받는 게 이제 오스코텍인데 지금 레이저티닙 즉 폐암 치료제가 잘 팔린다는 것은 로열티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오스코텍에게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스코텍이 만들어낸 이 제품은요 새로 개발된 신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이 잘 되는지 잘 팔리는지를 뭘 보고 알아야 되죠? 경쟁사의 제품을 보면 압니다. 경쟁사의 제품의 판매율을. 만약에 경쟁사의 판매율이 낮아진다면 당연히 오스코텍이라든지 유한양액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레이저티닙 이 치료제가 잘 팔린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그렇죠.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타그리소라 그래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폐암 치료제의 이 판매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오스코텍, 유한양액이 지금 내놓은 레이저티닙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임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동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진행되지 못했던 임상시험들이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해에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 즉 이 타겟팅 마팅이 좀 넓혀지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오스코텍 저는 지금보다 더 높은 실적과 더 높은 주가의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의 기대 포인트, 뭐 투자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모멘텀도 쭉 봤습니다. 좋은 건 정말 많은데 오스코텍은 제가 알기로는 너무 긴 박스권, 그리고 박스권도 그렇죠. 레벨 다운이 좀 된 추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스코텍의 이 추세가 이제 반등이 좀 될까요? 일단은 최근 들어 보니까 반등 시그널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 혹은 거래량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식은요 섹터가 움직일 때는 기세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기세를 잡으면 그 섹터가 좀 시장을 주도하는 네. 역할을 좀 해주기 때문에 자 어제 오늘 제약바이오 힘을 좀 저는 믿어보면서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고 제약바이오 특성상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3만 원 이하에서만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매수가 되신 분들이라면 저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큰 박스겠죠. 4만 5천 원을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드려 보겠는데요. 뭐 4만 5천 원이 돌파가 되면 그 이후에는 크게 저는 충분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고 대신에 손절선은 굉장히 좀 짧게 잡았습니다. 2만 5천 원이란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은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딩은 확실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오스코텍에 대해서 좀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걷자는 의미로 매수가는 3만 원 이하 가격을 얘기했고요. 손절가 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아무래도 전고점을 높여서 4만 5천 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까지 통해서 두 종목 알아봤고요. 자, 이제 3라운드 김태성 팀장 오늘의 공략주는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오늘의 공략주 공개됐습니다. 바로 셀리버리인데 네. 자, 방금 또 오후에 갑자기 또 일동제약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일단은 결국에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사실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변동성이 상승 변동성으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고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의 위치가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이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19 치료제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이제 기존에 주사를 통해서 맞는 것 그리고 흡입을 통해서 이 흡입제 이런 이제 치료제를 만들면서 기술력에 대한 확실성은 여전히 이제 높은 상황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킨슨병 치료제가 앞으로는 소요량이 굉장히 늘어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파킨슨병 치료제의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지금 셀리버리 실적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호전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이제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강하게 리바운딩이 될 수 있음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 또 제약바이오 종목이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셀리버리가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요. 셀리버리의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정말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거의 예. 뭐 8개월, 9개월 동안 이제 조정의 깊이가 깊었고요. 조정의 기간이 또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시세를 보면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힘드셨을 그러한 좀 주가의 위치인데 저는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7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만약에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 손절가 제약바이오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손절 가격을 좀 타이트하게 좀 드려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3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면서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스코텍과는 달리 매수가는 종가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셀리버리 매수가는 좀 종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타이트하게 3만 5천 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